자, 원의 정의를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원이 뭐냐? 라고 물으면 동그라미요. 쓰시면 안 돼요. 동그랗다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이런 원이냐? 원 아니죠. 일단 닫혀있지도 않는데다가. 알겠죠? 네, 그래서 원을 좀 더 엄밀히 정의하는 필요를 느꼈는데,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원의 정의는 두 개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게 더 쉬워요. 정의해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걸요?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 뭐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평면 도형을 다루기 때문에 평면에서 평면 위의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인데 이때 이 한 점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움직이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점. 정점의 반대말은 동점이에요.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움직이는 점은 정말 도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게 대충 원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어느 점을 거리를 재든 이 거리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내용을 적어보면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예요. 근데 여기 거리가 일정한 점이란 표현도 나오는데 정점이라고 안 쓰죠. 저 동점이거든요. 움직인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요 정점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반지름은 기호로 표현할 때 주로 뭐였어요? R을 많이 씁니다. 중심은 뭐 C를 쓸 때도 있고 다른 걸 O1, O2 이런 걸 쓸 때도 있어서 근데 원의 중심은 C를 쓰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이밍이 좀 자연스럽죠. 뭐 센터 포인트 이러니까 C를 쓰는 건데 원의 반지름도 레디어스라고 해서 반지름의 그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 위의 점을 이제 P라고 잡으면 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는 건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점은 크기가 없으니까요. 선은 두께가 없고. 맞아? 그럼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이 제대로 표현이 됐겠어요? 안 됐죠. 안 됐어서 저건 이제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고요. 실제 이제 원을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원의 방정식을 배워볼 건데 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취를 구하시면 돼요. 저 P가 동점이라고 했죠. 그럼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하려는 자취 위에 임의의 한 점을 P, X, Y라고 하고 맞아요? 여기서는 거리가 같다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아니 자 중심이 C, A, B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하려는 자취 여기서는 원이죠. 네. 위의 임의의 한 점을 P, X,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점 P에서 C까지의 거리는 뭐로 같아야 돼요? R로 같아야 되죠.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먼저 써볼게요. PC는 R하고 같아야 되는데 PC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X좌표를 빼서 제곱하고 Y좌표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요? R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계속 근호를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쓰자. 이렇게 좀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근데 이 모양을 잘 보니까 뭐가 보여요? 중심의 좌표가 a, b인 게 보여요? 그죠?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완전 제곱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과 y의 값이 각각 뭐냐면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예요. 반지름도 보이죠? 우변은 아래 제곱이니까 실제로는 계산돼 가지고 뭐 얼마의 제곱이 이렇게 안 써있을 수도 있어요. 14 이러면 루트 14가 반지름인 거예요. 7 이러면 루트 7이 반지름인 거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할 때 이 형태가 좀 편리하잖아요. 이차 함수도 그림 그리려고 할 때 형태가 편리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꼭지점 하고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 안 적어도 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특히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 이 경우에는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더욱 간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좀 알고 계세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이 다음 단원이 뭐냐면 원 다음 단원이 평행이동이거든요.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원의 중심을 마음대로 원점에 갖다 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점인 형태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자취를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점에서 거리를 재서 제곱근을 씌운 다음에 그게 r이다. 양변 제곱하시면 똑같은 거 나오죠. 됐어요? 근데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걸 뜻해요?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차함수도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죠? 일반형은 계산하기 편리한 형태예요. 두 이차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두 원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편리한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림 그리는데 조금 용이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일반형은 당연히 어떻게? 표준형을 전개해서 얻습니다. 저 위에 표준형 있죠? 저걸 전개해보면 어떻게 나오겠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아니 요걸 2차항을 먼저 쓰고요. 보통 2차항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을 쓰고요. 그리고 상수항을 써요. 이러면 이거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면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2 곱하기 a가 2 곱하기 a라고 써 있겠어요? 아니죠. 계산돼서 하나의 숫자가 있겠죠. 2 곱하기 b도 마찬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도 계산이 다 돼가지고 하나의 숫자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에 있는 하나의 숫자일 거니까 얘를 a, 라지 a라고 쓸게요. 라고 생각하고 얘를 라지 b라고 생각하고 얘도 계산돼서 하나의 숫자가 쓸 거니까 라지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네.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0이다. 이런 형태가 나올 텐데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적어도 돼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보통 여러분에게 원을 이런 형태로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원이 실제로 어디 위치하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이차함수의 일반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문제풀이에 유리한 것처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주어지면 이걸 표준형으로 고쳐야 문제풀이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알겠죠?
표준형 고치는 방식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 2개 만들고 남은 상수 우변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을 일단 쓰는 거죠. 1차항과 2차항 가지고. 나머지는 뭐예요? 오른쪽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냐, 아가들? 그쵸? 맞잖아요? 자, 이때 중심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심은 각각의 완전 제곱을 0이 되게 하는 x와 y를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로 삼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실수로 2분의 a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반지름 뭐가 되냐면 저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요. 2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게 반지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정의하는 원이 되려면 여기 근호안이 음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긴 반드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양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정계수를 섞은 원의 방식 일반형 던져주면서 얘가 원이 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준형 고쳐가지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얘가 근호안이 양수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처음부터 이게 양수다라고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처음부터 저게 양수라고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저게 양수인 경우만 원으로 보는데 대학 가시면 저게 0이면 점원, 저게 음이면 허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건 이제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할 때 고민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 아이를 원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원이 실제 원이냐, 실원이냐, 반지름이 0인 점원이냐, 아니면 반지름이 허수인 허원이냐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의 판별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저게 항상 양수해야 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알았니? 자, 한 가지 더. 요 식을 잘 봐봐요. 이 식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이 원을 확정을 지으려면 저 라지 A랑 라지 B랑 라지 C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저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이 몇 개 있으면 되겠니? 라지 A, 라지 B, 라지 C 3개를 구해야 돼. 점 몇 개 있어야겠어? 점이 3개 있어야겠지. 맞아, 안 맞아? 점이 3개 있다면 저기 대입했을 때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C에 관한 1차 방정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연립해서 풀면 원이 확정되잖아요. 이게 뭘 설명해 주냐면 왜 삼각형이 반드시 외접원을 갖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삼각형의 외심 구하라고 하면 그냥 외심 구하나 보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왜 모든 삼각형은 한 원 위에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의 결정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반드시 외접원을 갖는 거고 사각형은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3 도형 보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을 따로 배우잖아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삼각형은 반드시 원에 내접하지만 사각형은 원에 내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잘 보면 원의 결정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점 3개가 주어지면 그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건 제가 밑에 써놨어요. 원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점이다. 이해하시죠? 이해되죠?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xy에 대한 2차식은 다 원의 방정식이냐? 아닙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xy에 관한 2차식이 그린 형태의 도형은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를 소위 2차 곡선이라고 하는데 2차 곡선에는 첫 번째 포물선. 이 처음 배운 것 같은데? 맞아요. 포물선.
두 번째 원, 세 번째 타원, 네 번째 쌍곡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물선도 지금 다 배운 게 아니에요. 포물선을 추가적으로 더 배우고 타원을 배우고 쌍곡선을 배우는 건 기하 과정에서 합니다. 고3 기하에서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곡선 중에 원이 되려면 2차식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xy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고 해서 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니? 자, 잘 보니까 뭘 깨달아요? x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는 어떤다? 아니, 봐봐, 보고 얘기해.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는 1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같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 등식이기 때문에 같기만 하면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를 1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x의 제곱과 y의 제곱 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같으면 무조건 원이냐? 그러진 않고요. 두 번째 어떤 특징 또 가지고 있냐면 x의 제곱항도 있고 y의 제곱항도 있고 x항도 있고 y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을 수 있는데 뭐는 반드시 있으면 안 되냐면 x, y 항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XY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2차 곡선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직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XY에 관한 2차식이 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XY 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원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 원이야. 이따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얘가 원의 방정식인 근거를 식을 보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자, 어쨌거나 원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려고 하려면 점 몇 개를 줘야 한다고요? 점 3개를 줘야 한다고요. 근데 점 3개를 줘도 이게 쉽겠어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인데? 쉽진 않겠지. 물론 그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만 계속 물어보면 애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어요. 계산기 같잖아. 맞아? 그래서 보다 적은 조건으로 원을 확정할 수 있게끔 어떤 특징을 갖는 원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자, 아직 적지 마세요. 결론만 적을 거니까.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을 생각해 보잖아요.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뭐 이런 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아가들? 이제 이런 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에 A, B라고 원의 중심을 잡잖아요? 그럼 원의 반지름이 뭐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중심의 Y좌표하고 같죠? 그잖아.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요. 얘를 A, B라고 하면 이 B는 음수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지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B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으면 반지름 뭐라고 하면 돼요? Y좌표의 절대값이다. 반지름 뭐라고요? Y좌표의 절대값이다.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냐면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이니까 미정계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그럼 두 개의 점만 추가로 있으면 원을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마찬가지예요. 원이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이거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이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이런 상태일 거 아니에요? 원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맞아요? 이런 원들의 특징은 뭐예요? 얘들아, 이런 원들의 특징은 뭐겠니? 얘가 A, B라고 하면 반지름 A지. 얘가 A, B라고 하면 반지름 마이너스 A잖아. 그럼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가지고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이때 질문. 그렇다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x좌표의 절대값도 반지름이어야 되고 y좌표의 절대값도 반지름이어야 되니까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겠네요.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두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실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만약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면 어떤 원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니, 아가들? 뭐 이런 원이라든지. 맞아 안 맞아? 이것만 되냐? 아니에요. 이런 원도 되죠. 그렇지 않니? 크기 일부러 다르게 해볼게. 이런 원도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y는 x 위에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이해하겠니 친구들? 중심 잡아볼까? 여기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x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원은 어디 있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있는 거야.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다 이해되겠죠? 그냥 그림을 떠올리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알았니? 자, 이제 결론.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뭐라고 쓸 수 있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아까 뭐라고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그냥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실제 반지름을 구할 때는 y좌표의 절대값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다 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이다. 얘도 제곱하니까 사실 부호가 퇴색되잖아요. 그죠? 예. 얘의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얘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x-a의 제곱, a 양수 아닙니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y-b의 제곱, 아니 a의 제곱이죠. 동시에 접하니까 은 a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중심이 xy 좌표 똑같으니까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 어디 있냐면 제 1, 3, 4분면에 존재하는 원입니다. 얘는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제 2, 4,
4분면에 존재하는 원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걸 빨리빨리 좀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빨리 떠올릴 수 있게끔 문제 풀 때요. 빨리 떠올릴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생각해내기만 하면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하나님. 자, 원에 관한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이러면 중심의 좌표를 물론 a, b라고 잡을 수도 있고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 a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심을 가지고 뭐 3,1을 지나면 이런 걸 계산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a 플러스 b를 대입하면 a 플러스 a, a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계산이 불편하거든요. 여기서는 x축에 접하는 이걸로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죠?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중심을 a, b라고 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단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b는 a 플러스 2라고 같은 거 알아요. 그냥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3,2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3,2를 대입하면 저 식이 뭐가 될 거냐면 3-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ba 더하기를 대입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걸 전개하잖아요. 전개하면 b의 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9-6의 2 플러스 a 제곱이고 4-4b는 0인 상태가 되잖아요. 이때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b는 a 플러스 1을 대입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계산이 더 쉬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나오는군요. 얘는 1, 9로 인수가 되니까 a가 1이면서 b가 2일 수 있고요. a가 9이면서 b가 10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거나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겠나 친구들? 그리고 항상 도형은 실제로 왜 배우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머릿속으로도 생각이 가능해야 돼요. 숫자로만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저랑 같이 한번 그림으로 관찰해 볼게요. 알겠죠? 예. 지금 문제가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백이 없으니까 이거 적을 게 아니라서 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 이거? 잠깐만요. 네, 마음 같지 않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이거 보자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 있다고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1을 저랑 같이 그려보게요. x축이 있고요. 확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확대가 많이 되긴 했는데 대충 하죠. 네. 얘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봐보자고. 이 정도 할게요. 알았죠? 그러면 중심이 이 위에 있고 x축에도 접하면서 3,2도 지나야 되거든? 그럼 3,2가 한 이쯤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x축에 접하면서 3,2를 지나면서 중심이 이 위에 있는 원을 상상을 해보자고. 그럼 상상을 해보면 대충 이런 원을 하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걔가 얘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두 번째 원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아마 이런 형태로 엄청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치?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9,10까지 가버리는 거야. 어떤 문제를 풀고 나면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추측이 가능해 한다는 거지. 전혀 모르고 계산만 하면 문제를 잘 풀 줄 아는 학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냐면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방정식을 주면 걔들이 어디에인지 그림이 니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나중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림을 주면 이게 방정식으로 떠올라야 된다. 그게 더 짜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림을 주면 이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식을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림이 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림을 적당히 일부를 묘사해주고 원래의 식은 뭐냐 맞춰봐. 이런 문제가 대부분 뭐냐면 수능 30번, 21번, 22번, 15번 이런 22번이나 30번이 주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림에 대한 전체 정보를 다 주지 않고 아주 일부의 정보만 주면서 이런 거에 만족하는 건 사실 이 그림밖에 없는데 맞춰봐.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단계에서 뭘 하게 되냐면 그림을 상상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림을 걔들이 묘사해 준 거죠. 그걸 보고 식을 상상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하려면 식을 보고 그림을 상상하는 게 잘 돼야 당연히 거꾸로 좀 잘 되지 않겠어요? 알았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떠올려 보라고. 알았니? 자, 다음. 요거 좀 오타가 있는데 여기 제곱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네. 여기가 제곱이라고요? 알겠죠? 네. 저 안에가 제곱인 거는 수학적 의미가 있는 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뭐가 떠올라? 친구들 뭐가 떠올라?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최소값 뭐가 떠올라? 맞아요. 중선정리가 떠오르죠. 선생님 중선정리 또 나온다고요? 네, 또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단 이거 보기 싫으니까 지울게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읽으면 다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안 떠오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았니? 네. 원은 어떤 원이냐면 이런 원이에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좀 작게. 되게 작아요. 크지 않아요? 네. 그리고 A는 뭐 2,5 2배로 늘려도 되겠는데? 그냥 늘릴게. 잘 보이라고. 좀만 밑으로 될까? 여러분들 뭐 엄청 크게 그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잘 보이라고 좀 최대한 크게 그려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알겠죠? 네.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여기네요. 네. 여기가 A라는 점인데 2,5고요. 여기가 B라는 점인데 4,1이에요. 굉장히 약간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반지름이 1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점 하나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원 위의 점 하나를 생각하는 건데, 자, 원 위의 점을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P라고. 그러면 이 P에서 A까지 이렇게 거리를 잴 수 있고 이 B까지 거리를 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때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직선에 나온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직선에 나온 거는 P가 그냥 뭐 직선을 움직이거나 이래서인데 얘는 원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가 원위를 뱅글뱅글 돌아가면 저 나머지 직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죠? 근데 동시에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 이럴 때 뭘 사용하라고? 중선정의 쓰라고 했지? 이제 그래서 중점을 찾아보자. 여기가 중점인데 중점은 뭐가 될 거냐면 3,3이 될 거야. 얘니? 그러면 중선정의에 의해서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의 길이의 제곱 뭐하고 같냐면 2배의 P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M의 길이의 제곱하고 같잖아요. 근데 AM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알아요. 얼마예요? 얼마니 친구들? 5 아니니? AM의 길이 제곱이 그지? 얘를 2배의 P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5라고 써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되냐면 PM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PM의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원위를 자꾸 움직이는데.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 다른 점과의 거리를 재는데 최대 혹은 최소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원은 중심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뭘 이용한다고요? 중심을 이용한다고요. 중심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연장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원의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OP의 길이는 이미 3루트 2로 일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리가 제일 짧을 때는 언제냐면 P가 어디 있을 때예요? 여기 있을 때예요. 이거보다 짧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5m의 길이에서 반지름 1을 빼버리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최대값을 어떻게 하겠니? 반대편에 있을 때겠지. 5m의 길이에다가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 닿은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뭘 이용한다?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니까 PM의 길이 얼마라고요? 3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계산해보면 48 마이너스 12 루트 2 요게 답이에요. 선생님 이런 게 답이 나와요? 아, 이런 게 답으로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중선 정리를 여전히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되게 중요한 정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몰라도 되는 정리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위치관계 얘기 조금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T장 봐봐요. 뭔가 막 추가로 막 많이 나갈 거 아니니까 그냥 잘 들어봐야겠죠? 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쓰라고 하는데 위치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을 너네 그렸어.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직선 하나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밑도 끝도 없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그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당연히. 그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대로 지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얘가 접할지를 그리기 전에 알아야 똑바로 그릴 거 아니에요. 즉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날지 한 점에서 접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를 그리기 전부터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기 전에 알아야지. 그래놓고 틀렸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일단 위치관계 자체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림 그려놓고 할까요? 보기 좋으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직선은 이렇게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죠. 그래서 아래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점만 보는 거야. 알겠죠? 교점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이렇게. 아시겠죠? 첫 번째 상황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서로 다르다는 표현은 생략해도 됩니다. 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점이라고 부르면. 두 번째 상황을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교점으로 보면 뭐예요? 각각 0개, 1개, 2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2개, 1개, 0개겠죠? 이 순서로 맞게 하면. 그죠? 네. 2개, 1개, 0개. 이해하겠니? 그런데 이거 그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자고요,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전에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림 그리기 전에 이걸 판단을 하려면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2차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죠. 그럼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직선이 1차식이니까 연립방정식 2차식과 2차식 연립하면 어떻게 하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잖아. 그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게 되면 x만 주로 남을 텐데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인 거지. 그럼 판별식을 써봐가지고 그게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있고 그게 0이면 교점이 1개 있고 음이면 교점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림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잴 수 있어요. 원의 중심에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데 그게 반지름보다 크다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지름과 같다면 원과 직선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그게 반지름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듣고 있어? 안 듣는 것 같은데? 확실히? 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복잡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요. 괜찮죠? 네.